그 올챙이처럼 이제 배만 나온 마른 비만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요런 내장 지방형 이 비만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질까요? 사실 거의 40대 넘어가서 오시는 분들이나 50대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오시면은 체중은 정상이신데 배만 나온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만 나온 경우에 정말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체중은 정상인데 이분들이 다이어트 하러 오는 이유가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병원 가셔서 뭐 고콜레스테롤이다, 아니면 뭐 혈압이 문제가 있다, 혈당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다, 뭐 당화 혈색소가 너무 높다, 수치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내장 지방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빠르게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하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물을 잘 드시는 거, 그다음 수면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분들 특징이 하체가 굉장히 얇으세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운동만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존투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숨이 헐떡될 정도로 운동하는 건데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로 운동하는 건데, 최대 심박수가 220에서 나이를 빼고 그 220 나이를 뺀 거에서 60에서 7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투 운동을 한 30분씩 주 3회 정도만 해주셔도 빠르게 내장 지방이 좋아질 수 있고요. 난 여기다가 조금 더 운동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근력 운동은 하체 근력 운동, 그러니까 엉덩이 운동, 허벅지 운동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실 분들은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나는 시간 여건상 아니면 헬스장 가기 무섭다 이런 분들은 저는 먼저 계단 운동 먼저 하라고 하고 싶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단 운동을 하셔서 좀 하체 근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숨도 차잖아요. 계단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존투 운동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하체 운동도 중요하고 존투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라는 게 정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투 운동도 어떤 분들은 뛰어야 존투가 되고요. 어떤 분은 빠르게만 걸어도 존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평지에서 조금 빠르게 뛰면은 최대 심박수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그다음 두 번째는 계단 운동을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처음 계단 운동 하신 분들은 천천히만 올라가도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단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천천히 계단 운동을 하셔도 우리가 존투 운동, 고강도 운동, 하체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적응이 됐어라고 하시면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계단 운동. 그러면 처음에는 존투로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죠. 더 적응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빨리 계단 운동 하시면 되고, 뭐 2칸씩 올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이랑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까지 잘 병행해서 운동하시면은 살도 잘 빠지고 심폐도 건강해지고 뇌도 굉장히 맑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 주는 이점이 많고 건강상으로 좋은 호르몬들이 운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배울 거다라고 하면 이런 고강도 운동, 그다음에 존투 운동,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몸 주변의 전신 근력 운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운동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보 걸었어, 20,000보 걸었어 이렇게 걷기로 시간 채우기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제 걷기가 좋다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걸으면 돼라고 해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20,000보, 30,000보까지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20,000보, 30,000보 걷고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숨이 차지 않게 걸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정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걸으셔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를 올리셔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가 살짝만 가능해야지, 너무 널널하게 편안하게 숨이 전혀 안 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숨찬 운동은 뭐 하루에 몇 분이나 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내가 최대 심박수로 운동하겠다, 뭐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존투 운동을 하겠다 그럼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이걸 같이 하셔도 30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존투 운동이랑 고강도 운동 하시고 30분은 하체 근력 운동 하시면은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나는 1시간 시간 없다 그러면 하루는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 같이 하시고 하루는 하체 근력 운동 하시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만 나온 체형을 바꿀 때는 좀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목적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더 목적은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고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몸이 사실 지방으로 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늘어진 온몸을 지방을 제거하고 그다음 근육을 붙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체중은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체중계에 올라가는 방법보다 눈바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좀 딱 달라붙는 옷이나 이런 걸 입고 속옷만 입거나 해서 눈바디 사진을 찍어 보셔서 계속 내가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도 측정하시고 허벅지 둘레,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팔뚝 둘레 이런 데 측정하시면 눈에 띄게 둘레가 줄어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근력 운동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에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혈당 스파이크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이 다 근육으로 가게 돼요. 인슐린이 근육으로 변합니다. 혈당을. 근데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되거나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제외하고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몸속에서 줄어들게 돼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부분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사수하거나 근육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백질 식품을 잘 먹고 다른 건강한 탄수화물 지방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이 먼저냐, 유산소가 먼저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계속 추천하는 거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제 몸에 일어나는 시스템적인 기전으로는 살 빼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사실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근력 운동을 그래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좀 타이트하게 전투 운동 막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막 시키고 나서 근력 운동을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근력 운동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쓰세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 때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니까 못 쓰게 돼요. 근데 반대로 근력 운동 때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충분히 유산소 운동으로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다이어트 효과도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저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절이나 건이나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먼저 몸을 달궈주는 워밍업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력 운동 하시고 나서 유산소 운동까지 하시면은 근육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심폐 기능도 좋게 하고 다이어트까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빼려면 공복 운동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식후에 운동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를 많이 보게 되면은 거의 차이 없다고 나오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공복에 운동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복에 운동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쓰는 게 혈당이 이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서 글리코겐을 쓰는데 글리코겐이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근육이 더 생기기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복을 운동하는 게 제가 이제 회원분들을 되게 많이 관찰해 왔을 때 공복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살도 더 잘 빠지고 그다음 근육도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공복에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공복에 운동을 마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드시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고픔 레벨이 빵까지 가서 0까지 가서 정말 맛있는 거를 막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막 치킨 피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복 운동이 좀 위험할 수 있죠. 오히려 식사를 하고 운동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식단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공복으로 운동하고 나서 난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이 정말 좋고요. 근데 공복 운동 하고 나면 나는 도저히 다이어트식으로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은 저는 식사하고 나서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명의 이제 그 회원분들을 케어하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인 회원분들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회원이 최근에 저희 어떤 지점으로 어떤 분이 한 70kg 넘으시는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키는 한 150 몇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가 봐도 통통한, 좀 뚱뚱한 이런 분이셨는데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정상화가 돼 있지 않아서 제대로 좀 생리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일단 우리 좀 살 빼자라고 이야기를 드셔서 저희 센터에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또 건강하게 또 식단을 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kg 정도 감량을 하셨어요. 70kg 정도 하셨으니까 50kg 정도까지 감량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임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저 아이를 출산하셔서 쌍둥이를 좀 그 시험관으로 출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연 임신은 안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한 30kg 정도 감량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40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연 임신이 됐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여성분들 정말 여성 호르몬이 정상화가 돼 있지 않고 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량하시고 좀 건강하게 식단하시고 운동하시면은 정말 정상화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병원에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인데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당뇨예요. 그다음에 뭐 고혈압이에요. 심지어 암이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좋아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하시고 건강한 운동을 하시는 거를 하루라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셔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